컴퓨터 고정 고고싱 컴퓨터에 16년째 컴퍼니 인생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요걸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7000번대 AMD 제품들이 나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 AMD 제품에서 X가 빠진 그런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됐다. 요 얘기를.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딱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 빅 똥인 아주 큰 똥을 싼 AMD가 바뀔 수 있을지 신성조님의 그래프 수치를 약간 변형을 해서 저만의 생각으로 약간 각색했습니다. 약간 각색. 7000번대 CPU가 새롭게 출시를 했죠. 이 싱싱이 여러분들도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조립대행 하나 하고 3개 정도 만져본 것 같은데 여튼 9월 27일 날 이게 출시를 했죠. 4가지 라인이 여태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요거 나오기 전에 AM4 소켓이 있었죠. 17년 3월부터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5800X 3D라는 아주 명기 제품을 집어 던져버리고 AM5 소켓으로 넘어오고 기존 X 모델에 이어서 두 번째 CPU 라인군인 논X 모델을 지금 출시를 한 겁니다. 혹시 7000X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없으신 것 같아.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출시를 한다 해도 뭐 난 루머도 못 받고 나 요번에 AMD 뭐 나온다 그래가지고 난 7000X 3D 뭐 이거 나온다 막 여기에 막 눈이 팔려갖고 이거 못 봐가지고 그래서 요 제품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컴퓨터 출시 순서가 또 좀 중요합니다. 견적을 보러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 최신형 컴퓨터 요거 맞추려 왔다. 최신형 컴퓨터가 좋냐?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새로운 신개념의 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K 모델이 먼저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논K, AMD 같은 경우에는 X 모델이 조금 더 고급 버전, 기술적으로 조금 더 좋은 버전.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보시게 되면 요번에 출시된 제품이 7600, 30만 원대 포진이 돼 있고 7700 따끈따끈하게 캡처를 뜬 겁니다. 7900 제품이 60만 원대, 코어 수 6코어, 8코어, 12코어 각각 돼 있고요. 한 코어당 스레드는 2개씩 붙어서 12스레드, 16스레드, 24스레드. 여기 붙어 있는 기본 클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PU가 원래 본연에 낼 수 있는 그 클럭, 최대 클럭은 메인보드로 어떤 걸 붙였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CPU는 지금 다 65W를 가지고 있네요. 정확하게 CPU 발열량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나름 밀접해요. CPU 먹는 전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기본 클럭, 요 클럭을 낼 때 먹는 CPU 전력량 약간 그런 느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품 CPU에 CPU 쿨러가 이게 제공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쓰시면 시끄럽습니다. 기본 클럭 정도만 그것만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 근데 요번에 나온 노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발열량이 매우 낮아서 2, 3만 원대 쿨러로도 다 가능하거든요. 참 어이가 없었던 건 7900, 이 친구가 발열량이 이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 이거 하나만큼은 요번 세대의 논X 모델이 가장 잘 나온 게 아닌가. 그냥 간단한 CPU 제어과 발열량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7600,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레이스 스텔스 요 쿨러가 지금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레이스 프리즘 7900 여기서부터 이제 제공이 된다. 7900 같은 경우는 레이스 프리즘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자, 요게 실제로 우리가 꼽았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자, 딱 보시게 되면 R23 이 친구는 이제 벤치 프로그램이에요. 요 싱글이 있고요. 멀티 성능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최대 클럭이랑 싱글 성능이 가장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스레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요 있는 멀티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합적이에요. 메모리 클럭 뭐 이런 것들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 7900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제품들이랑 성능 수치가 크게 엄청나게 차이 나지는 않는 뭐 그런 느낌. 인텔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없지 않나. 뭐 물론 여기는 K 모델이고 이건 노멀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 친구가 지금 약 한 20% 정도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7600이랑 13700K 이 둘의 차이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멀티코어 점수인데 이건 컴퓨터 본연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면 7600, 13500 둘을 비교할 게 아니라 사실 제일 바닥에 있는 13400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 성능이긴 한데 이번 CPU들은 멀티가 조금 딸린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게이밍 성능입니다. 게이밍 성능. 아까 자료에서 보시면 7600이랑 7900이랑 두 배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게이밍의 차이가 두
배가 있는 건 아닙니다. 13700K 이 제품하고 13500 뭐 요 둘의 차이는 뭐 한 15% 100만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썼을 때 15% 정도 성능이 떨군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게이밍 CPU를 선점해야 됐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밸런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요번에 수치를 뽑으면서 뽑은 거예요. CPU 가격은 그대로 넣었고, 그리고 최소 보드 AM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하급 보드를 넣었어요. 이 친구가 7900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950X 제품까지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팔라딘 13700K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순행 넣었어요. LS720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3600K 같은 경우에는 쿨러는 AG620 그리고 일반 케이스보다 13700K 같은 경우에는 순행이 들어가죠. 그래서 케이스에 한 5만원 정도 그냥 넉넉하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더해서요. 가성비를 싱글, 멀티, 게이밍 요거를 각각 수치를 해갖고 퍼센테이지로 나눈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뽑아봤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대에 그런 제품이지만 실제로 CPU 그리고 보드, 쿨러 뭐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그래프가 낮을수록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낮게 표기되는 게 7600이다. 그리고 나름 멀티코어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 13500 제품이 1등을 먹긴 먹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능 자체가 워낙 조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위로는 13600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역시 7600이 1등을 먹었어요. 또 반대로 13700K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꽤나 높아서 그런 건지 이 친구가 아무래도 꼴등을 차지를 했네요. 반대로 보니까 13500이 가성비가 싱글, 멀티, 게이밍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또 월간견 작업할 때 이거 한 번씩 참고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싱싱이 여러분들 오늘 제품이 가장 땡기는 게 어떤 건지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는 홀수, 구독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